노후준비 실제 88쪽에 여러분들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4명 되신 분들 그것도 개발한 건데 그걸 체크해 보시면 지금 하시지 말고 일단 쉬는 시간 하세요. 80점 이상이면 노후 준비가 잘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이 한 55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점대밖에 안 되는데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독인의 어떤가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은퇴하시죠? 은퇴해요 안 해요?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대전에 가면 저런 분들 많아요. 대전에 가면 쪽방촌하고 이렇게 하신 분 노숙자들이 한 200여는 됩니다. 300명. 인생은 B와 T 사이다. 뭐죠? B와 T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무슨 뜻일까요? 초이스, 챌린지, 체인지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노예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 아마 들을지 모르겠어요. 시복지 노인복지관에는 매일 1,500명이 오셔서 550명이 식사를 하시는데 중간에 새치기 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우세요. 여러분들이 1번 같은 분이 있어요. 1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들은 6번하고 7번, 8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력 공부하느니 은혜를 베푸는 노인, 젊게 사는 노인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지금 인생 3, 4기를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진국은 은퇴를 기다려요. 한국 사람들은 은퇴를 전부 다 무서워합니다. 기다리진 않아요.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 얘기합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장 힘든 거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건강. 나가 아프면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이제 약을 드시기 시작하죠. 할 일 없는 거. 그 다음에 관계가 나쁘면 내가 불행합니다. 교회에서도 저 사람 안 봤으면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살아야 잘 죽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은퇴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은퇴를 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쓰면 안 줄어들어요. 제가 조폐공사 관리처장을 하다 퇴직을 하고 복지관장을 갔더니 공급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어느 달인가 경조비가 7, 80만 원 나가요. 집사람이 당신 정신 있냐는 거예요. 월급은 줄었는데 경조비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 한국 사회에서 경조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집도 5평 줄이고 차를 제가 중형차 타고 집사람 경차 타는 건 둘 다 팔고 모닝으로 바꿨어. 모닝으로 바꿔서 그 차를 가지고 복지관장 하다 공주다 교수하다 복지관장 하다 지금도 모닝을 타고 여기 오는데 KTX 타고 왔죠.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모닝을 타고 다니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선진국에서는 장차관을 했어도 18평 아파트 살고 경차를 탑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못할지언정 왜 크리스찬들도 못하냐? 크리스찬들도 못하냐?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에는 제가 정년 퇴직을 2번 했는데 1회 정년이 언제입니까? 1회 정년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고 인생 정년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근데 정년은 남이 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1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82가 없는 줄 알아라. 82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네. 2번 시작. 죽음이 갑자기 다시는 줄 알았다. 갑자기 안 죽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복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죽어 계세요. 안 돌아가십니다. 세 번째 시작. 아직도 자녀가 자신의 노인 줄 안다. 여기 그런 분 혹시 안 계시겠죠? 노인들한테 물어봐요. 자식이 효자입니까? 연금 효자입니까? 연금 효자. 근데 여러분들 연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노후 준비를 왜 해야 될까?
노란 거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성공 시작. 성공한 인생을 세 번째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은퇴는 뭐 하는 것이다?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좋겠는데 끄면 안 되나요? 녹화가 안 되나요? 은퇴는 준비하는 것이다. 시작. 은퇴는 준비하는 것이다. 통계 자료 보면 여러분들 거의 100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몇 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근데 학자들은 130에서 150을 예상합니다. 130에서 150. 2015년에 구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IT 회사를 알고 있는데 바이오 벤처 대단한 회사입니다. 거기서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205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 500살의 삶을 산다. 노인은 골골 500살이 아니고 노화가 정지되는 사회가 온다. 그러니까 뭐 무드셀라처럼 사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인생에 5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 5가지 고통에 대한 대책이 인생 5개입니다. 이 5가지 대책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200살을 살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일까 이게? 어느 나라? 우리나라예요? 요 분들이 지금 7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70대 넘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고생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거거든. 사실은요. 우리가 저렇게 살던 적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 잘 살게 됐는데 옛날 다 올챙이점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대책, 생계 대책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무원, 군인, 교사 빼고는 한 가지 연봉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할 수 없고 자식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있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단명하던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부양을 받다가 70대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이 자식한테 물려갔는데 지금 70대 돌아가십니까? 그러면 자식이 여러분들 만약에 부양한다면 100세까지 부양한다면 자식은 그 지도준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21세기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면 가문이 망하는 집안이에요. 망하는 집안이에요. 왜? 그 자식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식은 자기 노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여러 가지를 다친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가도 운전 찾아가는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전남지사하고 청년수당을 10만원씩 준대. 어디다 주려고 10만원씩 예산 책정을 하라고 그 의회에다 올렸는데 내막을 봤더니 18세 되는 청년들한테 청년수당을 10만원씩 주는데 그걸 어디다 주냐면 국민연금단에 한 달씩 연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123만원을 받습니다. 제가 진작 공부했더라면 지금 2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당연히 수익률이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지만 국민연금도 테크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아까 18세 들었다고 그러죠? 18세 한 달치만 넣어서 여러분들 아들과 손녀들 중에 있으면 용돈 10만원을 한 달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만약에 다시 취업을 하면 28세 했더라도 돈 생긴 다음에 10년치를 자기가 분납해서 납부를 해요. 그럼 가입 기간이 돼.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10만원씩 20년 된 사람하고 20만원씩 10년 된 사람하고 총액은 비슷해요. 근데 받는 금액은 20년 된 사람이 50% 더 받아.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손자녀들이나 아들, 딸들한테 연금을 넣어줬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받을 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용돈 중에 그렇게 효과적인 용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군대 가거나 하면 그레치라도 가산해주죠? 출산하면 가산해주죠? 제가 58세 조평호사 정년퇴직하고 65세까지 또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어요. 사실은. 그걸 내가 안 타고 지원해서 받았으면 1년에 7.2%씩 가산해줘요. 그럼 한 50% 가산됐을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되고.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국민연금 안 되신 분이 있으면 국민연금부터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국민연금 망할까봐 못 든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축 금액이 얼마냐면 여러분들 3, 40년치를 지급할 금액을 저축하고 있어요. 스웨덴이나 북구라파는
2, 3년, 3년, 3, 4년치밖에 없어요. 그냥 보험이기 때문에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할 거니까. 170개국이 지금 국민연금 하면서 망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또 그런 나라는 망하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금이 효자인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용감하게 군인 출신인데 일시금 받아서 다 헌금하고 집팔 헌금하고 선교사도 돌아와야 되는데 몸은 병 들었어요. 집 있습니까? 연금 있습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들, 특히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사후 준비 100%요. 사후 준비 100%인데 노후 준비도 0%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밥 안 먹어도 삽니까? 그럼 특히 평신도들은 베푸는 삶을 살려면 내가 좀 뭐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니어 선교사 나가면 자비랑 선교로서 나가거든요. 자비랑 선교사가 되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88쪽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따 가서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부터 채우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국민연금 안 된 사람은 무조건 지금부터 돈 없어서 들어놓고 나중에 돈 생기면 내면 되니까. 나중에 휴가 나고 분납 다 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저기 선진국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데 우리 이제 30만 원까지 주인다. 기초연금으로 기초공사하고 국민연금으로 밥 해먹고, 네? 퇴직연금으로 옷 사입고 개인연금으로 여행 가고, 그러고 나서 보장자산이 있어야 돼요. 보장자산. 보험을 들어야 돼. 내가 다쳤거나 사고가 났거나 죽었거나, 그러니까 실손보험 꼭 들어놓으셔야 돼요. 실손보험 젊을 때 들어놓으셔야 금액도 적고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5층 빌딩을 만들어 놓으면 200살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주택연금하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필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농지연금이 있는데 과거에는 집을 살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수시대, 100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생계를 분리해서 각자 고생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은 영목이지요. 뭐냐면 2억 원짜리를 맡기면 2억 원만치만 돈을 주서 안 줍니다. 우리는 2억 원짜리를 맡겼는데 부부가 죽을 때까지 사느라고 3억원, 4억원 사먹었다. 그럼 정부에서 탕감해요. 그냥 더 이상 그냥 그 집만 가져가고 말아. 근데 내가 운이 좋아서 90에 돌아가서 운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90에 오시고 잘하시는 거예요. 1억 5천밖에 못 타먹었다. 그럼 5천만 원 상속권자한테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영목이지가 아니고 복지제도로 만든 거예요. 현재 지금 9억 원 이하인데, 시가가 9억 원 이하인데 앞으로 공시지가가 9억 원이라고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비싼 사람도 가능하고, 농지연금이 또 있는데 농지연금도 마찬가지로 평생 농사 지면서 자기가 직접 농업회사 맡기더라도 농사 지면서 그 농지에서 연금 나오는 걸 받아 쓰고 나머지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들어오는 그런 건데, 그런 제도인데, 만약에 연금 들었는데 아이고 갑자기 통장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2억 원짜리 맡겼는데 한 3천만 원 타먹었는데 돌아가셨어. 어떡할까요? 내가 갚으면 돼.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돈 갚고서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요새 뭐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강남에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2억 원짜리 들었는데 이게 4억 원 됐네? 그럼 해지하고 다시 4억 원짜리 다시 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금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자식한테 안 되고, 연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다친 연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80만 살아도 노후생활이 짧았는데 100세 시대 노후생활이 길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은 옛날 생각 그대로 바뀌었어요. 신혼생활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좀 통계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디 사냐, 도시 사냐, 농촌 사냐, 뭐 혼자 사냐, 둘이 사냐 다른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제가 살아보니까 도시에서 빚 없이 아파트 있어도 300만 원 빠듯해요. 사실 빠듯해요. 제일 좋은 게 평생 현역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적인 문제예요. 한국에서만 저렇게 해요.
선진국에서는 저렇게 일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돈은 돈이 벌어라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선진국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백세 시대 이전과 이후에 특히 구별할 것은 연금의 필요성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연금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노후 생계 준비를 전혀 안 한 사람이다. 이런 걸 그제 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저기 텔레비에서 백일섭 씨나 뭐 박원숙 씨가 조론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그런 거 관심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저 장로 권사들도 이혼 소송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조론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장수 시대가 되면 서양에서는 그래요.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하고 80년 100년을 사냐. 징글징글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직 못 삽니다. 못 사는데 혼자 살려면 첫 번째 재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가 살림할 수 살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고독에 견딜 수 있는 교동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독해서 혼자 못 있는 사람은 도저히 혼자 못 삽니다. 이런 자료 거기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넘어갑니다. 통장 생략하고 KBS 명년말려서 효의 미라는 뭐라고요? 알고 읽어봐. 시작. 셀프이라는 시대. 요새 셀프 만능이에요. 식당 가도 무슨 네가 떠다 먹으라 그래요 지금. 불량료 심판 청구 먼저 하시겠죠? 아버지 유산 먼저 주면 내가 깍듯이 잘 모시겠다고 하는 잘 모셔야 안 모셔요? 안 모셔요. 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몇백 건씩 합니다. 몇백 건씩 하고 부양률 높은가 봤더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편이에요. 지금은 20%대입니다. 20%대. 그러면 누가 부양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국가가 사회가 해. 그래서 막 나오는 것이 어떤 데들 국가에서 국가가 사회가 하라는 것이 뭐 농담이지 신담이지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아보면 좋겠냐 그러니까 60대 초반 한갑질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빨리. 서울의 자녀가 독거노인 아까 말했죠? 건너방에서 보면 100만 명 넘는다. 캥거루족. 취직 못해서 결혼 못하고 하는 애들이 100만 명 넘는데 절반가량이 독립을 못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캥거루족입니다. 캥거루족.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은 또 지금 이중고통이야. 부모님도 신경 써야지. 자식들도 독립 못했지. 양쪽 다리에 지금 양쪽 주머니가 다 풀렸대요. 지금 주머니가 다 열렸어요. 개인 파산 통계 60세 이상이 5천 건. 여러분들 혹시 자녀나 뭐 딸 며느리 사위가 와서 보증서달래 집이라 재산 집한테 달랑밖에 없어. 서줘야 돼 말아야 돼. 서주실 분. 여러분들이 보증을 서주는 순간에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야.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정부에서 그걸 다 꽂아요. 근데 집에 와서 아버지 돈 대달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망할 사업이에요. 그거는 재래시장 가서 연탄장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주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식이 망해도 아버지 집에도 있어야 들어오는데 아버지 집도 없으면 다 같이 망하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집단 요새도 가끔 일 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사방이 무게싸움을 당해도 여러분 피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죽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노라바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노인 아르바이트 노라바이트라고 해요. 하루에 5,000원 벌어요. 5,000원. 과로사회인데 과로사회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성적 꼴찌한테 물어봤어요. 너 공부하느냐? 열심히 했대. 열심히 해도 꼴찌해. 열심히 벌어도 부자 안 돼요. 지금은 21세기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직업을 갖든 돈을 벌든 스마트하게 잘 놀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하고 절대 관계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관계 없어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책 제목들입니다. 일본 우리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노인 비율이 말하자면 지금 이제 20% 정도 되는데 한 3,4천만 명 정도 노인이 있죠. 그 중에 한 500만 정도가 길바닥에서 이제 완전 거짓점 노인 지옥을 달고 있어요. 거기는 요양병원 들어가려도 보증이 필요하고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투어 전성 시대인데 자식을 시작
자식을 버려야 한다. 뭐라고 했더니 한다. 편고로 적은 알죠? 여러 적은 뭐냐 나간다 겨들어와. 살아보니까 힘들어. 연금 빨때 주면 부모님 연금 빨아먹고 살아. 등초적이 아까 보증 서달라는 게 등초적이거든요. 저는 제일 나빠.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족까지는 없겠지만 세상에 많아요. 경제 위험 이건 교재 있을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3중 보장이 필요한데 사회보장, 기업보장, 자기보장에서 3중 보장은 기본이에요. 기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거예요. 저걸 준비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산다. 나왔죠? 기초공사 위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쌓고 실손보험, 보장성보험 하면은 200살 살아도 걱정이 없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들도 준비를 해드리는 거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그냥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 국민연금도 넣어줘야 되고 그분에 위해서 뭔가를 여기서 보낸 사람들이 여기 캠프장입니다. 베이스 캠프인데 여기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혼자 살아. 누가 혼자 살을까요? 누가 혼자 살아요? 여자가 혼자 삽니다. 한국 사회. 왜? 남녀 수령 차이가 있고 부부 사이에 연령 차이가 있어서 여자들은 평균 10년 이상 더 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줄 게 있으면 아내한테 주고 가야 돼. 아내가 쓰고 나오면 자식들 줘야 되는데 자식들 다 주고 가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착밥 먹어야 돼. 엄마가 착밥 먹어. 여자는 10년을 더 사니까 특별히 개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연금 수급자 가격, 군인연금, 교원연금, 뭐 공무원연금 비교하면 100만 원 이하짜리는 제일 적은 건 전부 다 국민연금이에요. 평균 39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일 적죠. 그것은 가입 기한도 짧고 부입금액도 작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교사,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특별히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죽을 때까지 정부 책임져 주니까 그런 분들이 시니어로 해외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복지관에 있어 보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이기적이에요. 와서 그냥 다 노는 거 외에는 단 한 시간도 봉사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연금 뺏고 싶어. 소득이라면 집 한 채밖에 없죠. 주택연금.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70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59만 원씩 줍니다. 59만 원씩. 59만 원씩 있는데 최보람 씨가 이게 선정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복지제도라는 거 이해하시고 농지연금 아까 말씀드렸죠? 농지연금 제도 농지연금은 농어촌 농사에서 하고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각 시도마다 시군마다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21세기니까 부양계약서, 효도계약서 써야 됩니다. 생전에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안 주고 맞아줄까봐 주는 분도 있대요. 그 주지 말아야 되는데 주게 되면 계약서를 쓰고 주택은 가입해 생계비 조달하고 유언장을 반드시 써라. 근데 자식도 해야 될 일이 있어. 용돈은 계좌로 송금하래. 부모님 취업비 받았으면 영수증 보관하래. 부모님을 모셨으면 주민등록을 같이 옮겨라. 왜냐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있을 때 n분의 1 하잖아요. n분의 1 하는데 저런 증빙서류가 있으면 더 가산해서 받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치면 둘 중에 나를 위해서 더 쓴 놈 더 줘야 될 거 아니오. 저렇게 챙기면 되는 챙기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더 멋지게 즐겨라. 7번 이걸 잘하면 멋진 크리스찬 됩니다. 1번 시작.
2번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2모작, 3모작을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넥스트 잡이 준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금리를 얻으려면 돈 많이 갖다 놓으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층연금 구조를 가져가라. 각종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장애인 노인서부터 각계각층에 대해서 수만 가지 말하자면 저기 복지제도가 있어요. 그걸 좀 보시고 또 긴급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생계비가 없다든가 병원비가 없다든가 갑자기 무슨 생겼을 때 동사무소 복지위원회 지원을 하는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해당되지만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노인들한테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노후가 재정 문제는 끝납니다. 어떤 분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테스트를 드렸어도 내일 가서 준비 안 하시면 제가 책임 안 집니다. 두 번째 건강인데 아픈 걸 누가 대신 아파주나요? 대신 아파줘요? 못 아프죠? 돌아가시는 사망 원인을 조사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생활습관이에요. 여러분들도 생활습관 고칠 게 다 있을 겁니다. 건강, 먹는 식습관, 리듬 습관, 운동 습관, 여기 술 담배 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자기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꼭 하나 고쳐야 됩니다. 유엔에서 또 유네스코에서 21세기 세대 구분을 다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청년이 몇 살까지요? 65세까지. 중년은 79세, 노년이 99세. 그랬는데 이시영 박사 같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신체 검사 해봤더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80세가 과거에 56세, 64세 해당됩니다. 그럼 중간을 잡으면 지금 80이 옛날 환갑노인이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 전부 다 오늘 여기 켄싱턴 호텔에다 이리조트에다가 20살씩 빼놓고 가세요. 20살씩 빼놓고 가세요. 제 얘기하는 의사들 이렇게 하래요. 나이가 많죠? 생각보다 많죠? 20살씩 다 빼놓고 가세요. 국가별로 행복수명과 기대수명이 차이가 있는데 이걸로 보겠습니다. 평균수명 남녀 합쳐서 82, 3세 좀 지난 건데 건강수명이 있고 뭐가 경제수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게 우리는 선진국과 거꾸로 돼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조금만 아프도 죽고 그러고 세상에 남아야 되는데 뭐 근데 건강부터 아프기 시작해. 65세 넘어가면 이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 뭐 하나씩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돈이 떨어졌는데 목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먼저 떨어져. 이렇게 되면 누군가에는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 의존하든 자식한테 의존하든 누구한테 의존하든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강남구에서 오신 분들 있나요? 강남구 스타일, 강남. 일주일에 5번씩 40분 걷기. 걷기. 우리나라는 걷기를 운동이라고 하는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스포츠가 복지라고 해가지고 프로 스포츠를 합니다. 투포한 뭐 근대 5종 경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노인들이 해요. 마라톤 이런 거. 한국은 걷기가 제국도 하는데 어디 걷기도 하자 이거 얘기해요. 80대, 70대, 70대 멋지죠? 70대, 60대, 70대, 70대, 75세 이번에 텔레비에 나왔지? 75세인데 저분도 아파가지고 운동 시작했대요. 근데 저렇게 돼서 처음에 저게 나오는 거 툭스러워가지고 옷을 못 벗어가지고 못 나왔는데 아니 그냥 옆에서 이제 막 꼬신 거야. 아니 몸이 되니까 나오시는 거지 그냥 나오는 거냐고. 다른 사람 나오려도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75세 이분이.
여러분들 운동하면 다이어트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노인들도 다 운동합니다. 선진국은 투로 운동을 합니다. 생활습관 여기서 다 있는데 단맛 커피 상당히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 있죠. 짠맛 고소한 맛 아까 말씀드린 삼겹살 특히 곱창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건강할 생각을 아예 말아야 돼요. 건강할 생각. 매운맛 이런 것들의 맛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금식 하는 요새 금식도 안 해요. 참 옛날에 금식해서 우살리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가더라고요. 금식해야 되는데 그냥 탐식해가지고 그냥 이상하죠.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진료소다. 근데 제가 조사하기는 이것이 제일 균형에 맞게 잡힙니다. 교재 있죠? 교재 있어요? 식습관, 운동습관, 마음습관, 리듬습관. 리듬습관은 특히 잠자는 문제.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잠을 제일 적게 잡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고, 젊어서 일하느라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요. 7시간, 8시간을 자야 되는데 잠을 제일 못 자요. 그러면 건강에 안 좋거든.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초저녁부터 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잘 지켜야 된다. 저걸 지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습관 중에서 나한테 지금 내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나씩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고치셔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시작!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런 신비함을 넣어놔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겨주면 나가 더 좋아진다 그 얘기예요. 내가 더 행복해진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할 일 대체. 죽어도 좋은 일, 사명. 하나님이 사명이라고 꼭 집어주면 좋겠는데 안 집어주시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회참여가 취업, 경제활동하는 거, 평생학습하는 거, 자원봉사하는 거, 취미 여가활동, 종교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가져가야 된다.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나 학교 다니는 사람 시간표가 있지만 은퇴한 사람들은 시간표가 없거든요. 그럼 요일별로 월요일은 내가 월목은 뭐 경제활동, 화요일은 자원봉사, 수요일날은 평생학습, 목요일날은 금요일날은 어디 뭐 다른 취미 여가활동, 토요일날은 친구 만나고 일요일날은 교회 가고 이렇게 요일별로라도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표가 있어야지 시간표 없이 가도 시간은 갑니다. 하는데 5년, 10년 후에 내가 한 게 없어요. 돈을 벌었나, 공부를 했나, 뭐 기도를 했나, 뭐 전도를 했나 한 게 없어요. 세월은 갔어요. 세월은 가. 억울해요. 은퇴 후에 과거에 80세 살던 시절에는 은퇴 후가 8만 시간인데 지금 100세 시절은 16만 시간이에요. 16만 시간이면 근로 2000시간 근로자들 한 달에 1년에 2000시간 근로하거든요. 40년 근로하는 시간 동안을 내가 뭐 할 것인가.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살자고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사회참여 위한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평생학습이다. 넘어갑니다. 의의가 뭐냐? 활기찬 노후로 살게 되고 3회차에는 의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플러스 효과가 있죠. 일석다조죠. 일석다조. 사회참여 하나는 우울해지고 건강 나빠지고 사회성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고 만들어 보셨나요? 버킷리스트 어떤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책을 보면 한 70여 가지를 20대부터 만들어가지고 벌써 30대인데 반 이상은 다 했더라고요. 자기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또 뭐 크리스찬한테도 그게 필요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도 저는 여태까지 해외여행을 패키지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선교지만 가봤어요. 선교지만 뭐 쭉 가봤는데 제가 가본 중에는 중앙아시아가 제일 좋아요. 우즈베키스탄을 가봤더니 거기는 따갑긴 한데 교회를 갔는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어요. 왜 없냐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덥긴 한데 왜 따끈따끈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늘만 가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거기 건조 지역이라 모기가 없어. 동남아 아프리카 하면 모기 버글버글하잖아요. 내가 8월달에도 인도네시아 가는데 거기도 모기가 많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수박이 이만한 것이 길거리에서 $1. 근데 거기 수박 참외 이만한 거죠? 얼마나 다른지 몰라. 햇빛이 많아가지고 주량이도 하고. 양꼬치고 이만한데 우리는 한 2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3,000원 가버려요. 양꼬치. 갔더니 그 번화가에 갔더니 강남 카페라고 있어요. 들어가 봤지. 근데 한국 사람이 가서 카페를 해. 팥빙수 같은 거 팔다가 장사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적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통이냐, 내가 뭐의 전문가냐, 그 얘기예요. 뭐의 전문가인지 물어보시고 사회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가. 이분이 몇 살이에요? 90대 중반이라고 그러죠? 90대 중반이면 방지일 목사님 103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때까지 설교하셨어요. 이분은 창생당 한인 원장인데 104살 좀 됐는데 지금도 한인 원장이에요. 은퇴하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저기 공주에는 내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저걸 다 자르고 왔는데 99세 운전면허 딴 사람이 있어요. 99세면 면허 반납할 때죠. 99세 운전면허 따가지고 지금 104살인데 그 할머니를 태워가지고 공주 의료원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 제발 운전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녹록길로 다니니까. 녹록길로 시골서 다니니까. 99세 운전면허를 따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도전 정신을 가져봤나요? 자원봉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누군지 아시죠? 시원하고 정혜영이죠. 이분들이 대단한 분야 내가 다른 데 간 데마다 자랑을 해요. 국내외에 입양을 1,000명을 넘게 했어요. 1,000명, 한 사람은 1,000만원씩 보내. 한 달에 3,000만원씩 저 사람은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한국에. 요즘 뭐 텔레비 보면 무슨 뭐 마약 먹은 게 아니라 처먹은 거예요. 마약 처먹고 뭐 지랄했다고 텔레비 나오고 뭐 빌딩 자랑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1,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온 수입을 다 후원하는 거예요. 입양한 애가 1,000명이 넘습니다. 공동체 형성에 자원봉사가 중요한데 교회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파트 동대표, 뭐 동반장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 봉사회적 기여도 되고 거기서 접점이 돼서 또 전도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거 시키려고 바쁘다고 다 안 해. 바빠서 안 해. 복지시설, 기관단체, 지역사회, 재가봉사 여러 가지 분야가 많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저기 히틀러 시절에 피해를 당하신 분인데 은퇴 후에 우리나라 그 배우처럼 때리지도 말라는 그 저기 기대자 권사님처럼 이분이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하신 분이에요. 크리스찬을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다른 세상과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다른 세상과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엮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아까 일간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시야를 국내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야를 갖도록 하고 봉사도 국제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주문에서 올렸습니다. 여가활동 우리나라는 여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조사해보면 텔레비 보는 게 일이에요. 텔레비 보는 거. 여가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자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거, 실내에서 하는 거, 실외에서 하는 거. 사실은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독서는 혼자 하면서 정신적인 거예요. 걷기는 신체적이면서 실외형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음악이나 스포츠나 뭐 예술이나 이런 걸 한 가지씩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저래서 그렇습니다. 저런 걸 잘하는 사람은 봉사할 기회도 많이 생기지만 어느 사람은 구독할 기회가 없어요. 구독할 여정이 없다.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락, 휴식, 사회봉사, 어떻게 말하지? 사회공헌 활동. 평생학습은 왜 하는가? 인간적 요구, 나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는 좀 들어갈지 모르는데, 우리 1세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학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복지관이나 교회 학교에 오실 정도 되면 잘 사신 거예요. 잘 살으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내 인생 3기는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나를 찾아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인간적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묻는 자를 면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회적 기술, 직업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평생학습은 지금은 필수 과목이다. 그 얘기입니다. 젊게 살려면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은퇴는 직장에서 물러나는데 인생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개발을 즐겁게 공부해야 된다. 교육 시작 7살 시작. 분자는 시작.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안 오시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다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오신 분들만 인간이에요, 인간. 21세기는 그렇게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81세 할머니가 제가 복지관에서 쓴 글이에요. 7살 시작. 할머니가 쓴 글이에요. 이분들이 76세 통역사, 80세, 91세 벌써 졸업했을 다음에 이 양반들 방송대에 들어갑니다. 81세, 91세 대학원도 가요. 대학원. 여러분들 오늘 도전받기 바랍니다. 아, 이분 나왔네. 이분이 99년도에 다시 갑니다. 대단하시네. 이 차를 이 회사 공짜로 줬어요. 기억 없었는데 할머니 타고 공주우려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제일 인기 있을까요? 싹싹한 남편이요? 요새 젊은 아이들은 요리를 할 줄 모르면 선도 못 봐요. 선 볼 때 너 요리 잘하는 게 뭐예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요새 백종원 씨 비롯해서 텔레비 나오는 남자들 다 요리 잘하는 남자 여자입니까? 여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학원에서 남자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복지관에서도 가르쳐요. 왜냐하면 혼자 됐을 때 대비해서 가르치고, 두 번째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하죠? 며느리한테 밥 못 얻어 먹죠? 언제까지 못 얻어 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어디서 돌아가실 거냐면 싱크대 앞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밥 못 얻어 먹으니까. 죽을 때까지 밥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퇴 후에는 부부가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밥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저는 같이 했어요. 왜냐면 은퇴해서 진짜 안 해봤는데 올 1월 달에 집사람이 어깨 수술했어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돼가지고 어깨 수술했어요. 오른쪽으로 못 쓰니까 왼쪽으로 쓰다 보니까 왼쪽도 아프냐. 둘 다 아파. 양팔이 아픈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제가 대화하고 세탁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하면 여러분들 남편들 털털하면 좋아요? 털털하면? 네? 털털한 남편이 좋아요? 그럼 털털한 여자 하나. 저희 집사람은 털털해요. 집사람이 털털한데 성질나요. 진짜 털털하면 성질나요. 성질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한테 꼭 맞는 배필 준다더니 왜 이렇게 안 맞는 거 줘가지고 나 성질나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 성격이 인간이 못 바꿉니다. 성격이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 여쭤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배필을 나한테 보낸 줄 알았더니 나를 그 여자 도움을 보냈대요. 그 여자 부족한 거를 도우라고 나를 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안 싸우고 사는 사람 없다고 하길래 제가 명언을 했어요. 목사님, 집안이 가정이 순교지예요. 순교지.
집에서 순교 못하시면 눈에 보이는 아무나 남편 사랑 못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어디서 들어보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다 합니다. 뭐 양말 팬티 다 벗어놓으면 제가 다 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된대. 나 없으면 못 살으니까 자기가 그래. 여러분들 여자가 늦게 죽어야 돼요. 남자 혼자 살면 통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떨어져. 여자 혼자 살면 처음에 충격받지만 행복지수가 올라가.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자는 혼자 살수록 처음에는 힘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서 편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 남자들은 떨어져. 그래서 수명 차이, 연령 차이가 있는데 간혹 남자들이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보기 안 좋아. 그래서 남자들은 대충 잡수고 여자들이 잘 잡숴서 오래 사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정답은 뭐냐고 집에 없는 남편이요. 뭔 말인지 아셔요? 남자들이 저렇게 대접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동업해야 되는 거예요. 가사로 동업해야 된다. 가사로 동업하지 않으면 남편은 저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는 거야. 그렇죠? 네. 네 번째, 마음관리요.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 이런 주제별로 강사들이 여러분들 지역에 다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교육할 때 강사 섭외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동네 의사들 과별로 다 불러요. 그럼 돈 안 받고 또 선물 가져와. 의사들 과별로 다 부르고 또 저기 노인회라든가 치매센터라든가 인권센터라든가 이런 데 단체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센터라든가 관변단체라고 그래요. 관변복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다 연락을 하면 강사를 없이 와서 강사인데 국민연공단에다 요청을 해도 4번까지는 1년에 4번까지는 무료로 강의를 해줍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한 꼭지마다 전부 다 강사로 초청할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지금 시대는 분노의 시대. 분노가 넘어가서 이제 증오 시대가 됐어요. 증오 시대인데 이게 다 병적 정신병이죠.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경쟁사회를 살다 보게 됐어요. 이런 문제, 공포심, 수치심, 우울감, 열등감 이런 거 다 여러분 없습니까? 다 있어요.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저런 게 들어왔을 때 밤이 잘 차내버려야 돼요. 우라사회, 격분사회. 이건 직장이 뭐냐면 장례식 없이 바로 화장하는 걸 직장이라고 해요. 요즘은 무연보자들은 지금 1년에 한 몇천 명씩 정도 직장합니다. 일본에서 더 오래됐었고 저런 문화가 됐다. 그래서 이게 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그런가?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국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교 없죠? 여러분 다 읽으신잖아요. 헌법에 없지만 읽으신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읽으신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 5,000년, 한 4,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신라시대부터 예를 들어서 장유서라는 개념이 다른 건 다 희박한데 장유서 개념이 있어요.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어린애나 여자가 담배 피워도 아무것도 안 해. 우리나라는 애들 담배 피우면 어른들이 싫어하죠? 욕하죠? 네, 그런 거. 그런데 유교가 좋은 건 다 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냐면 체면하고 이기주의만 남았어요. 그 새치기 하는 것도 이기주의고 불량식품 만들고 하는 것도 이기주의입니다. 사기치는 것도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서양은 이성주의, 개인주의. 우리 이기주의. 왜 이기주의가 나왔냐면 내가 출세 못하면 우리 문중에서 혈연, 지역에서 지연, 학연, 집단 이기주의까지 유교에서 나왔다. 또 체면 문화가 뭐냐면 제가 지금 복장이 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받겠죠? 안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이렇게 다 단장하고 다 단장하게 입죠? 내가 남한테 뭘 보여줄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제가 오늘 분명히 넥타이를 바꿨어요 지금. 아까 낮에 넥타이하고 저녁 넥타이를 바꿨어요. 내가 2번 강의하는데 옷을 바꿀 수는 없고 그냥 넥타이만 바꿨어.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 관심 없어. 나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관심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짝퉁 가방을 들을 필요가 없다. 뭔 말인지 아시죠? 특히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풍습에 따라가냐고. 우리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 문화가 우리 세상 문화에, 유교 문화에 흡수돼 버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기독교들은 이제 130년이 넘었는데 세상을 바꿨어야 돼. 몇 번 바꿨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었나 몰라. 뭐가 바뀌었어. 그리고 체면 문화, 예를 들면 고스톱을 여러분들 잘 치지 몰라. 옛날에 전 쳐봤어요. 지금은 안 치지 옛날에 쳐봤어요. 옛날에 고스톱 치다가 직장 다닐 때 고스톱을 쳤는데 직장 동료가 그 다음날 와서 돈을 좀 많이 땄거든. 이럴 때 아니 누가 자 돈 닦고 11조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스톱을 끊었어요. 그렇게 저를 놀리더라고요. 근데 고스톱 얘기를 왜 하냐면 고스톱 칠 때 우리나라 사람은 못 먹어도 구해요. 체면 때문에. 나 기세다, 돈 많다, 허세 때문에 유대인이나 선진국 사람들은 절대로 못 먹는 고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뇌형 민족일까요? 우뇌형 민족일까요? 에? 우뇌형은 감성적인 사람들. 세계 지도로 말하면 독일 북쪽의 북브라파는 좌뇌형 국가야. 이성적 국가야. 스페인, 이태리, 북남미는 우뇌형 국가야. 기분파야, 기분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육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 받은 영향들을 가지고 이기주의나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도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닝차를 타고 다니는데 창피합니까? 근데 모닝 탑니까 안 탑니까? 창피 안 한데 타기는 싫어. 그런 것을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런 타파야 된다. 왜? 기독교인들은 돈을 쓸 때가 다른 데가 뭐 있어요. 세상 거 말고 쓸 때가 있는데 뭘 씁니까? 세상 거 다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과 3월은 차이인데 덴마크는 세계 1등 행복지수 국가. 그런 중에 뭐 달가스 목사 같은 분들이 기독교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3월 운동을 한 나라예요. 2차 대전 후에 제가 운동을 한 나라.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좌우지만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 됐는데 그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가가 돼서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방글라데시보다도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나라예요. 노인들 혐오하는 사회, 분노 사회, 근데 여러 가지 나쁜 풍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좀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에티켓을 좀 지킵시다. 이런 거. 사람을 생각할 때 수베스 태어난 3월에 태어난 사람도 달라. 남자도 3월에 태어났다, 여자가 수베스 태어났다고 그러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베스 태어난 사람은 생각과 문화가 다릅니다. 다른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사막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이혼하는 거, 이혼한다고 바꿔집니까? 다시 또 만나. 이혼해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남자 여자 차이 제일 중요한 거. 남자는 존경받고 싶고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요. 남자한테 잘하려면 고맙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여자한테는 사랑합니다 얘기해야 돼요. 듣고 싶은 말이 틀려요. 시간 없어 빨리 넘어갑니다. 남편 생각, 아내 생각 따로 다 다르대. 제 친구들도 퇴직했는데 친구가 저희 고향이 남원이에요. 남원 가서 은퇴해서 남원 가서 살자고 길이 안 가. 절대 안 따라가. 그러더니 남자가 가서 남원 가가지고 포도농사를 해가지고 한 5년쯤 돼서 포도농사 1년에 몇천만 원씩 벌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마누라 슬슬 왔다 갔다 해서 안 따라가. 따로 합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다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친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배우자. 젊을 때는 다 연애 다 했어. 중년에 동반자, 노년에는 간호사예요. 앞으로 누가 가나요? 남편이 최고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 서로 잘해야 돼. 그런데 이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잘할까 안 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바깥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 어디로 보내버린다 바로. 보낼 때 많대.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 책에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했더니 인간이라고 산대. 인간이. 부부가 사랑하든 안 하든 저 여자 고생하고 저 남자 고생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생각. 측은지심이에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인간애가 생긴다. 느긋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친구 많은 사람이 좋다. 마지막으로 웰다잉은 편안하게 잘 먹는 건데 이건 웰다잉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또는 지역에서 저한테도 요청하면 알 수 있고 그 단체가 있으니까 불러다가 교육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거 다 넘어갑니다. 사전 의뢰양서 이 목에다 이제 호수 박지 말라. 그걸 하지 말아서 벌써 한 15만 명 정도가 서명을 했는데 벌써 1년 남짓 만에 여러분들 그런 거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것은 사실은 수면 연장이 보통 연장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그런 영양장치 해가지고 오래 살으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뭐 물론 그 당시 없었겠지만 저건 성경에 비춰봐도 저건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니까 미리 저런 걸 다 써놓는 것이 잘하는 거다. 좋은 의미 같은 거 있고 서구 스웨덴, 스위스나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에 한 9개 정도에서는 안락사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논의는 시작됐습니다만 아직 도입은 안 됐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합리적 대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스위스 가서 죽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스위스에 그 의사협회 한 50여 명이 가입됐는데 2명이 거기 가서 죽어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다 살았다. 할 일 없다. 아들하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평상시에 의사가 다 했던데 나 오늘 5월까지만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러면 의사가 아버지한테 주사한 대로 놔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어깨에 누워서 주사한다고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스위스는 그렇게 합니다. 1번 시작. 다친 여자 효자가 2번 3번 4번 5번 김지원이하고 내가 아무리 친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왼수는 가까이 있어요. 안방에 왼수 있는 건너방에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손을 가서 내가 몇 점짜리 아내고 몇 점짜리 엄마인지를 물어보세요. 친구들을. 그럼 생각보다 점수가 적게 나오면 고치셔야 됩니다. 고쳐.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전투함입니까? 네? 유람선이에요? 전투함이에요? 네? 아니 뭐 대답이 싫잖아요. 왜?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전투용으로 왔지 하나님을 놀러 보내신 분들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군사로 보낸 거예요. 영적 군사로.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실탄이 있어야 돼요? 써야 돼요? 실탄이 있어야 돼요. 실탄이. 여러분들은 다른 생활에서 절약한 돈을 영적 전쟁 실탄으로 공급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유람선 타고 크루즈 여행하는 게 아니고 전투함 타고 영적 전쟁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은퇴 준비 안 되신 분들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70~80%는 은퇴 준비 안 됐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성도들이 책임져야 돼요. 교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은퇴 준비 안 됐어요. 다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유산의 11조 운동을 얘기한 거예요. 유산의 11조를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아멘이요, 아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첫 번째 시작. 베푸는 삶을 살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목사님 퇴직금을 얼마 드려야 되는가? 요새 뭐 서울에 큰 교회들 때문에 이걸 먹고 있는데, 제가 연구하기에는 노동법에 정한 거에 3배를 드리는 게 적당합니다. 왜 3배냐면 노동법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목사님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그렇죠? 거기에 직업 없는 사모님이 같이 따라다녀. 그래서 가능하다면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3배 정도를 드리는 것이 적당하다. 왜? 그냥 은혜로 드리면 되는데 재직기를 하려면 이게 몇 배를 얼마를 책정하는 게 타당하냐, 근거가 뭐냐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나서 뭐 사택을 드리든 뭘 드리든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은 능력이 있으면 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참고로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3배를 그냥 한 배도 못 드려요. 지금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하면 뭐가 돼요? 학사. 학사 위에 뭐예요? 합사. 합사 위에 뭐예요? 봉사가 뭐냐면 스즈키가 있어. 다 쓰고 죽자. 쓰고 죽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쓰고 죽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남기려고 그랬지. 모든 일에 감사해 행복하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재직 세미나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감사가 믿음의 척도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 많이 하시는가. 감사를 교회에서도 하지만 집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세상 없이 뭐 대통령을 하든 재벌회장을 해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다. 국격을 누가 정하는가? 시작! 노인들의 품격이 우리나라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지만 인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직 선진국 안 됐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목사님, 우리나라 종교의 품격은 어느 정도 하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 교재에 있죠? 없어 있어요? 네, 있죠. 이분이 과일 장사인데 400억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했어요. 방송에 나왔죠? 아들 둘이 미국 사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 같으면 아버지 정신 있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주인말.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거 시작.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찾아봤어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캤더라고요. 8천억을. 그런데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사회에 화문에 땄더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병원도 마누라가 났는데 마누라가 뭐라고 했냐면 39년 외롭게서 일하고 연애만 하고 바깥에 연애하고 다니고 강의자한테 전재산 주고 싶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자가 멀었다. 재벌 회장들도 돈 안 내고 미국 부자들은 부자세 거둬 안 하고 성명서 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탈세하는데 전부 다 1등들. 그렇죠? 우리의 선배들, 선진들,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대중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복지설 세우고 스포츠 문화 전부 다 수입해서 다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자손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이 나가서 해줘야 될 때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돈도 벌어야 되지만 벌어서 잘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명 완수 후에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소망하면서 영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한테 인생 100세 시대에 인생 5개를 가지고
5가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 뜻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저한테 1시간을 주어서 1시간 동안에 2시간짜리 1시간 동안 했어요. 도움이 됐습니까? 네. 그렇게 좀 바뀔 것 같아요. 내일부터 바뀝니까? 네. 바꿔서 멋지게 행복한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